3대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게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 법사위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기간의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게 중개하는 내용인데 일단 이 사안 향후 어떻게 좀 전망되세요? 네, 일단 수사 인력하고 특검의 기간을 늘리는 거는 이거는 현재 수사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특검 차원에서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특검이 종료가 되고 뭐 혹시 검찰이라든지 원래 수사나 기소를 맡을 그런 조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좀 그동안의 신뢰가 뭐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떨어진 측면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은 특검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국민들도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법이 예전에 통과가 돼서 특검이 출범을 할 때부터 필요하면 연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전제를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쟁점이 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근데 좀 특검법에서 쟁점이 될 만한 건 이제 재판 생중계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 사법 체제에서 재판은 공개가 돼 있죠. 근데 그 공개라는 게 방청도 허용이 되고 또 재판 기록들을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는 것인데, 이거를 생중계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증인들이 위축이 된다거나 재판에 오히려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과연 특검에서도 재판 생중계까지 지지를 할까,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다고는 하지만 좀 법조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들어서 좀 이걸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특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은 했고요. 다만 그 시기가 한 6개월 정도만 특검 정국을 이어가고 사실상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선거 시즌이 돌입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특검이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것이죠. 보통 기소가 한 12월쯤에 이루어지면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국면이 선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검이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소하는 시점이 자칫 잘못하면은 뭐 지방선거 공천이나 본 선거와 맞물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재판 생중계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전국이 다 특검의 수사와 재판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특검 정국으로 선거를 견인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어떤 수사가 미진하다? 글쎄요, 저는 미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또 뭐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3인방이라든지요. 여러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특검이 확실한 정황 증거 없이 단순 추정이나 추측만 갖고 수사에 임하다가 결국 법원의 제동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를 연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갖고 이제는 기소의 수순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다분히 정치 보복성이 짙은 그런 특검 연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선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서 여야가 충돌했던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또다시 비슷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나경원 의원님, 이 법사위는 전투장이 아닙니다. 초선 의원이 마치 이 자리에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함부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네, 보신 것처럼 2일에 이어서 4일에도 이른바 추나 대전 상황이 또 반복이 됐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충돌이 왜 계속되는 거고 또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이 안 된다고 해도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도 봤지만 그냥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뭐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자마자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초선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고 또 폄하성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근데 본인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그리 갖고 있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한 거였다면 진작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차별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빨리 사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오늘 다선 그 5선씩이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걸 가지고 양비론을 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5선씩이나라는 거는 다선 의원에 대한 폄하 발언이 아닙니다. 다선 의원답게 다선의 값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비교해서 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명백하게 나경원 의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된 것이라면 오히려 자당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간사직을 포기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사라는 역할을 다른 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선 의원 폄훼 발언도 생각해보면 국민의힘도 초선 의원이 한 40%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선 의원들끼리 그래도 그런 말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면을 살릴 수가 있는가. 예. 일이 이렇게 된 이상은 자기 소속 정당을 생각해서라도 직을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싸움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상황,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근데 사실 법사위는 뭐 추나 대전 전에도 계속해서 뭔가 어떤 충돌과 대립의 어떤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법사위가 모든 중요한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싸움의 좀 크기가 커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 법사위원장부터가 국회의장에 출마했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정말 이제는 상임위원장을 맡을 차례가 아닌 분이신데 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니까 또 여기에 맞볼 카드로 5선 간사라고 하는 또 초유의 카드가 나온 것이죠. 예. 이 여야가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법도 뭐 연장 법안이 통과됐고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나면은 사실 이제 바로 지방선거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 아마 12월 정도까지 연장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 뭐 여러 가지 초선 발언, 5선씩이나 발언 이런 발언들도 물론 뭐 국민들의 관심사겠습니다만 예, 예.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본질은 야당이 선임한 간사를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간사에 대한 선임권은 그 정당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간사마저도 안 된다, 어깃장을 놓는 거는 사실상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여당의 허락을 맡아야만 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시스템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 발씩 물러서서 먼저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만 처리를 약속하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등 소속 의원들도 뭔가 그동안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고성에 대해서 짧은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나경원 의원의 초선 의원 발언을 두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추미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고, 글쎄요, 이 법사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좀 네. 첨언을 해주신다면. 뭐 이게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문제라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해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표적인 네. 게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에 나가서 막았던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내란 옹호 정당 이런
비판을 명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쉽게 해소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계속해서 주목이 되는 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역지사지에서 내재적 관점에서 본다 해도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사실 본인도 저는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그 발언 때문에 본인 입지도 좁아졌다. 그리고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계속해서 상대당 핑계를 대면서 이거를 버티려고 할수록 또 오히려 궁극적인 프레임, 내란옹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회에서 징계하는 그 수위 중에서도 제명뿐만 아니라 뭐 출석 정지나 사과도 있습니다. 사과를 스스로 하는 것이 이런 전국에서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윤리위에 자당 의원이 제소가 된다고 해서 그걸 또 기계적으로 상대당의 추미애 위원장을 찍어서 맞대응하듯이 맞고소하듯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국민의힘의 당적 태도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한심한 것이 지금 국회가 윤리특위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뭐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준석 의원도 있는데 그 제명에 대해서 회부된 게 있고 시민들이 청원을 해서 회부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하나도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리특위가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제소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국회 스스로 위신을 추락시키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 발언 들어보죠.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현재 밀려있는 징계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준석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징계위에 제소하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거는 사실 국회에서는 지금 이미 너무 만성화된 일들입니다. 일상화돼 버렸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과 굳이 또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행태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놓고 본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의회 민주주의나 헌정 질서에 있어서 더 안 좋은 것인가, 더 부적절한 것인가를 따져본다면요. 나경원 의원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불미스러운 발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그동안 이런 발언 솔직히 한두 번 보셨습니까?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초선이면 뭐 초선답게 정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자,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야당의 간사 선임 자체를 아예 패싱해버린 겁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리고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무엇이 더 중대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한편 내란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측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좀 농성을 벌이면서 반발을 해오다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이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 자체를 완전히 원천 봉쇄한다.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죠. 다만 직접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모든 자료를 열람하는 그런 폭넓고 포괄적인 수사인가. 또 두 번째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취임한 시점부터 2023년 5월부터 무려 한 1년가량이나 되는 그런 기간에 자료를 통째로 요구한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뭔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특검 수사에는 동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강히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정말 들어보고 영장 목록 중에 국민의힘이 보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어떤 정당의 자율성이나 내부 기밀이나 이러한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겠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은 기꺼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전 이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기한이 하루 남은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집행이 완료됐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완료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건 국민의힘도 각오해야 될 것이 만약에 자료에 미비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압수수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검팀에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뭔가 빠져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압수수색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낮추려고 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실이라든지 군사시설 이런 데는 워낙 안보라든지 보안 이런 문제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과거에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예. 국민의 원내대표실은 그런 기관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당은
그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정당법상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다 판례도 있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걸 막는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고 과거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압수수색 집행 거부는 결백을 입증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있는 것들을 변호인 입회하에 방어할 수도 있고 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에서 체포나 구속하고도 전혀 다른 초기에 어떤 초동 수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압수수색인 건데 이거를 굳이 거부한다고 했을 때 제3자 입장에서도 혹시 뭔가 찔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임의 제출로나마 뭐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할 것을 왜 처음에는 막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탄압받는 그림을 연출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만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2차 가해 논란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민주당 원장인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왜 남의 당에 이제 일에 연루되는 것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예. 이게 발언이 경솔한 수준이 아니라 그 강연 내용들을 보면은 사소한 문제라고 성폭력 사건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그래도 뭐 해명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자신이 열린민주당이라는 작은 당에 있을 때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이 너무 소모적으로 가는 것을 겪어봤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작은 당일수록 같은 문제라도 더 크게 비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작은 당에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정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작은 당이니까 더 똘똘 뭉쳐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는 사소한 거고 심지어는 개돼지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그것도 다른 당이에요. 교육연수원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인지 조국혁신당 교육연수원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정당 정치적으로 사실 지금 이중 당적자처럼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태도도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조사 정도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이춘석 의원 문제에 이어서 빠르게 이걸 진상조사하는 그 태도는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거치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 이춘석 의원 때처럼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상당히 좀 뭔가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성추문에 휩싸인 문제로 다소 트라우마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성 문제에 있어서 2차 가해까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아마도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게다가 이것이 어떤 자당의 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당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필요한 어떤 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최강욱 원장의 어떤 특유의 성격상 이춘석 의원처럼 본인이 직접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할지 아니면은 결국은 정청래 지도부와 어떤 징계 문제를 두고 갈등을 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혁신당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절차를 거쳤다라고 유감을 표했고 조국 전 대표 역시도 SNS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어떤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어떤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리고 또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예. 오늘 강미정 전 대변인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졌고요. 또 피해자를 돕고자 했던 여러 가지 조력했던 분들도 불이익을 입어야 했고 또 그 안에서 오히려 피의자가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점을 폭로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원들의 반발도 많았고요.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혁신당이 이렇게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피해자가 느꼈던 어떤 울분과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조국 대표도 뒤늦게나마 이런 해명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런 네. 해명글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렇게 절차를 거쳤다라고 전격적으로 빨리 결정이 됐는데 그럼 그동안 수달 동안은 왜 이런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방치됐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비난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이밍이 좀 늦은 것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번에 폭로를 하신 분이 그 성폭력 사건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조국 전 대표 형이 확정되는 작년 12월 12일일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다라고 한 다음에 이런 처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좀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혹시 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묻을 수가 도저히 없게 돼가지고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늦었고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수감 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출소한 지 한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를 빨리 대처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 전 대표는 옥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메시지를 내고 접견, 단독 접견 이런 것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정당의 복귀를 바로 할 것이 아니라면 모를까 바로 정치를 재개하고자 생각을 하셨다면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될 일이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좀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반등하면서 60%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당 지지도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르면서 43%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짧게 좀 예, 듣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그것이 기대했던 만큼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전당대회가 막 끝나고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좀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외교 안보 통상 이런 이슈가 크게 불거지면 대통령에게 좀 힘을 모아주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고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한국 정부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일 이 외교에서도 친중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통령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연 확장의 소지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쪽 상황이라든지 특검에서 나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전 정부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무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대통령을 더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